넓이와 비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쵸? 넓이 비례라. 닮은 비, 넓이 비, 부피 비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 닮은 도형에서요. 닮은 비가 A 대 B면 넓이 B는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대 B 제곱. 그 이유가 뭐야? 넓이는 2차원이지. 그렇지. 부피 B는요. 3차원이지. 세제곱. 그렇죠. 세제곱 대 세제곱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굳이 삼각형의 넓이로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평행사변형. 그렇지. 평행사변형 밑변하고 높이 알면 무조건 구해지는데 평행사변형도 평행사변형으로 이해할 이유가 삼각형. 그렇지. 슬라이딩 시키면 똑같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단순한 얘기가 될 거고요. 사다리꼴도 결국은 뭐다? 직사각형으로 완전히 잘라서 올리고 잘라서 올려도 되고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을 정확히 2등분 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도 되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다리꼴 넓이 2배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2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자, 우리 라디안 배웠잖아. 네. 라디안 배웠으니까 이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거든요. 맞죠? 왜? 라디안이라는 게 뭐야? 반지름 길이하고 똑같은 호의 길이를 가지는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니까. 네. 그쵸? 반지름이 R이면 호 둘레의 길이가 얼마 나와요? 360도. 반지름이 R이면 원호 둘레가 2파이 R이 나오지 않나요? 반지름이 2파이 되죠. 그러니까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라디안으로 고치면 이제 2파이 분의 세타로 바꿔버린대요. 대신 세타도 라디안이에요. 그쵸? 그럼 이게 단순하게 2파이가 약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타를 그 라디안으로 생각하면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그냥 중심값 R 세타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360분의 x가 나오는데 얘도 2분의 파이분의 세타로 고치고요. 얘도 2분의 파이분의 세타로 고치면, 그죠? 조금 더 간단한 형태들이 나오겠죠. 그죠? 재밌는 얘기가 나오네요. 뭘 하는 얘기일까요? 나눠요. 응? 잘라요. 점의 개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쵸? 네. 점의 개수와 관련이 있는데 요 부분 잘 보면 요 부분 네. 또 요 부분도 잘 보면 네. 마찬가지 요 부분도 잘 보면 그죠? 네.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잘 보면 그치? 네. 그래서 우리는 요런 방법을 해서 점의 개수 피크의 정리라고 들어봤어요? 피크 이게 피크의 정리에 대한 얘기예요. 이 다각형이 있으면 그쵸? 네. 다각형 내에 있는 격자점들 있죠? 그 격자점들의 개수가 장난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게 성분이 아니라 곡선이면 좀 애매하죠. 그때는 피크의 정리를 구사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적분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뭐 우리가 한 얘기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쵸? 이건 무슨 말이야? 슬라이드잖아요. 그렇죠. 평행이동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쵸? 싹 모아갖고 그쵸? 슬라이딩도 이런 슬라이딩이 괜찮죠. 그냥 평행하게 슬라이딩 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쵸? 예를 들어서 윗변을 놔두고요. 윗변을 이렇게 슬라이딩 시켜도 등적 변형이 되니까 그 얘기를 지금 등적 변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이거 여기로 옮겨놓고 이거 아래 거 옮겨. 예를 들어서 동전을 이렇게 쏴봐. 무슨 모양이 나와요? 원기둥. 원기둥이 나오는데 얘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민다고 해서 부피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그게 등적 변형이라는 겁니다. 그쵸? 음.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렇게 조각을 내서 그쵸? 넓이를 구하는 개념들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그쵸? 사실 원넓이도 우리는 어떻게 구해요? 원넓이. 파열제곱. 원넓이 파이R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어차피 원주율이 안 오는 거니까 그대로 곱하는 거예요. 원은 원래 정N각형 있죠? 네. 정N각형의 외접원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정N각형의 외접원이면서 반대로 원의 외접원에 접하면서 바깥쪽으로 또 정N각형을 만들 수 있죠. 네. 그러면 안쪽에 내접하는 정N각형의 넓이보다 바깥쪽에 정N각형의 넓이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그 n을 자꾸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이 돼요. 추상도. 외접 n각형은 점점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화가지는 그렇지. 같은 값에 가까워지. 있지 않은 없는. 그래서 조요 붙이는 그죠? 네. 조임이 가능해져요. 내접 n각형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렇죠. 외접 n각형은 점점 작아질 거고. 그럼 그 값이 어떤 한 값에 대해서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 값이 바로 뭐다? 원넓이란 얘기죠. 그게 나중에 극한 개념이에요.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좁히는 겁니다. 조여 붙이는 거죠. 이게 수학에서 제일 저는 헷갈리진 않아요. 어렵죠, 좀. 이해하기가 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약간 반비례 구성 수학적으로 맞는 건데 기하적으로 보면 안 틀립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어려운 얘기를 아주 쉽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인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학 수학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번에 그때 과거 수학을 보내주셨었어요. 있지. 리만적 분이란 걸 한번 볼 건데요. 아까 곡선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 네. 그 곡선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수식 같은 게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복잡한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요 곡선이 그쵸? X축과 이르는 모두 A에서 B까지의 넓이를 우리는 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구간 AB 있잖아. 구간 AB를 막 커팅을 해. 커팅. 그래서 원의 일부분처럼 만들면 되지 않나? 맞지? 근데 이 구간마다 뭐야?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최대값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합이라고 그래요. 상합. 그러면 상합은 원래 곡선이 이루는 넓이보다 어때? 상합은 당연히 최대값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넓이들이니까 원래 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커요. 근데 이건 또 하합. 각 구간의 최소값 있죠? 네. 최소값으로 이제 또 평균 때리면 된다. 평균 때리면 안 되죠. 기하편. 이게 오차가 생기잖아.
그렇죠. 오차가 생기는데 그 오차가 같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잘 무시하자. 무시하면 안 되지. 수학에서. 아니야. 오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까부터 얘기한 게 바로 그거야. 어떤 값을 향해서 가까이 똑같은 값에 대해서 가까이 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할, 내 마음대로 친 분할이에요. 그죠? 내 마음대로 쳤어.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하합은 무조건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요. 상합은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분할에 대해서요. 자, 여기서 개념이 중요한 게 파티션이 뭔지 알죠? 파티션. 파티션이 뭐야? 이렇게 칸 치는 거 아니야? 파티션.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분할이라는 게 다 파티션이에요. 그러면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A, B 구간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그냥 커팅점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쵸? 그 분할을 우리가 P1이라고 해요. 그냥 이름 붙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하냐면요. 조금 새로운 분할을 또 구사해요. 무슨 분할인 것 같아요? 조금 새로운 분할인데 이건 아까의 그 분할하고 관련이 매우 깊어요. 그냥 좀 더 세분하게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기존에 있는 분할 커팅점 있죠? 네. 다 갖고 있어요. 똑같이. 그걸 무한대로 반복하다 보면 다시. 그러면 잘 생각해봐. 여기서의 하합 있죠? 네. 여기서의 하합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이게 더 크겠죠. 맞아요. 이게 더 커져요. 네. 여기서의 상합 있죠? 네. 더 작아요. 더 작아져요. 그러면 여기서의 분할과 여기서의 분할은 그죠?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의 분할은 P2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P2라는 분할이 있죠? 네. P2라는 분할을 P1 분할에 대해서 세련된 분할이라는 말을 써요. 세련된. 세련됐다. 네. 그 얘기는 P1이 가지는 모든 커팅점을 P2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봐봐, 여기 얘가 가지고 있는 커팅점 있잖아. 그치? 얘를 다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뭐야? 더 가지는 겁니다. 꼭 더 많이 가져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치? 그러니까 세련된 분할이라는 거는 똑같은 분할이어도 서로 세련된 분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외의 분할 커팅점이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세련된 분할이 되면 될수록 상합은 점점 더 작아지면 작아졌지 커질 수 없어요. 하합은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분할 자체를 더 세련되게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죠. 그럼 언젠가 극한점. 그렇지.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걸 구할 수 있어. 여기서는 지 마음대로 막 커팅했잖아.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n등분 치는 거야. n등분 똑같이 A, B 사이를 밑변을 공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같은 밑변 길이로. 그죠? 그럼 그게 제일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상합과 여기다 하나 써야 되겠다. 상합, 하합. 그죠? 상합은 각 구간의 최대값? 그쵸? 최대값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면서 상합을 만들어내고요. 하합은 각 구간의 최소값이 있죠? 이게 하합을 만들어내는데, 그쵸? 사실 어떤 분할을 하더라도, 그죠? 맞죠? 어떤 분할을 하더라도 하합은 다른 어떤 분할의 상합보다 커질 수 없어요. 절대로. 상합 자체가 항상 똑같아질 수 있는. 그치? 그게 중요해요. 어떤 분할을 치더라도 P1의 상합이, 그죠?
어떤 다른 P2나 P3의 하합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 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이 그림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이런 게 적분입니다. 근데 적분이 여러 개 있으면 저번에 나머지 가지고. 응? 아니 몰라. 응? 나머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 적분 상수를 얘기하는구나? 아, 그건 나머지라기보다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미분 얘기하면서 적분 얘기를 다시 할 건데 적분하고 미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개념이에요. 역개념. 그걸 좀 이해하면 자, 그 다음에 내저번의 반지름하고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네, 1, A 플러스 C.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 좀 중요한 게 아, 이거 할 필요 없었는데 바보 이거는. 뭐 저리 우리가 삼각형을 원래 다룰 때 삼각형을 다룰 때 우리가 변 세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많이 접근하게 되는데요. 그죠? 네. 굳이 그럴 이유가 굳이는 않아요. 없고요. 오히려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접근보다는 자, 얘들 변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A, B, C. 그죠? 네. 이 접근보다 더 좋은 접근이 뭐다? 접점 있죠? 네. A, C. 이거. 그게 나랑 맞겠네. 이게 훨씬 더 분석적이고요. 네. 갖고 놀기가 편하다. 문제 풀기. 왜냐면 여기서 지금 생각만 해봐도 A가 뭐야? A요? G 플러스 1, Y 플러스 G. 맞아요. 이게 더 뭔가 확고하고 이런.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네. 몽창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Y 플러스 G. 그럼 그걸 2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A, B, C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X, Y, G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럼 이 두 식에서 어때요? 아이고. 이 두 식에서 X를 구할 수 있네? X가 얼마예요? Y 플러스 G가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빼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통 뭐라고 넣냐면요. 이걸 특별히 L이라고 놔요. L 마이너스 왜 L이라고 놓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L이라고 놓을까? 길이. 무슨 길일까? 저게? 둘레의 길이의 반이라는 의미 말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방심했죠? 방심해서, 그쵸? 이쪽에 방저번이 하나 생길 거 아니야. 이쪽에 방저번이 하나 생기면 B에서 방저번에 날린 접선 두 개의 길이가 어떻겠어요? 그 길이가 바로 얘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저 L이 중요해요. 방지물 한번 그림을 보면요. 방심하고 내심은 그 같은 느낌이라 그랬어요? 가계 이등분선에 대한. 내가 그렇지.
지금 방심이 원래는 잘 이해가 안 됐었어. 이제는 약간 뭔지는 이해가 됐고. 그럼 이게 삼각형 ABC잖아. 삼각형 ABC인데 여기 툭툭 잘린 거야. 접선 길이 같다 해서 요게 X, 요게 Y, 그죠? 요게 G 이렇게 잘렸는데 지금 요게 방접원이잖아? 네. 그러면 B에서 C2 접선이네? 네. B에서 A1 접선이네? 네. 길이가 다를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C에서도 접선이 있어요. 네. C2와 C 뭐니 이거? Q니 뭐니? Q. 그 다음에 A1과 AQ 길이가 다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접어버리는 거죠. 네. 얘도 이렇게 접어버리면 네. 결국 둘레의 길이가 그죠? 똑같죠. 이 접선 길이 두 개의 합과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길이가 무조건 뭐가 된다? 방접원의 끈 접선 길이인데 그죠? 접선 길이 두 개가 둘레의 길이가 같다면 그죠? C에서 이렇게 접선 달린 것도 길이가 다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아까 Y였고 여기가 G였죠? 네. 그럼 이게 X란 얘기야. 그리고 이게 또 뭐였어요? 이게 G였고 이게 X였죠? S걸. 그럼 이게 Y란 얘기야. 응. 너무하다. 그리고 이게 또 Y고 이게 G였죠? 네. 그러면 이게 또 뭐야? X. X란 얘기야? 응. 그건 A에서 X, Y로 하는. 그치. 그래서 A에서 이쪽 방접원에 끈 것도 길이가 L이 나올 거고 얘도 L이 나오는데 이게 X, Y였으니 이건 G. 네. 이게 X, G였으니 이건 Y. 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Y와 X, X, G.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A, B, C라는 길이보다는 X, Y, G에 대한 얘기로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깔끔하다는 얘기입니다. 응? 저기 L은 2. 나와 있죠. 이게 방접원의 끈 접선 길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는 라비의 변환이다라는 말을 써요. 라비의 변환. 라비예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통째로 생각하지 말고 쪼개서, 그쵸? 세 변의 길이 A, B, C라는 놈을, 그쵸? X, Y, G로 고쳐서 생각해버리자. 그럼 훨씬 편하더라. 그쵸? 그러면 X는 뭐다? X는 L 빼기 A야. 네. Y는 L 빼기 B야. 네. G는 L 빼기 C. 이해되죠?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는 요 직각삼각형 있죠? 네. BDI하고 그쵸? BC2IB? 네. 직각삼각형 닮음이에요. 네.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스몰 r일 거 아니야? 네. 내접원의 반지름이니까 그쵸? 네. 그럼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보세요. Y 대 스몰 r은 L 대 RB 맞죠? Y 대 스몰 r L 대 RB 맞죠? RB는 IB의 반지름이겠죠. 아, 네. 그럼 얘만 나올까? 아니죠? 이쪽으로도 나오죠? 네. 이쪽으로도 나와요. 그럼 아니라 하나, 6개. 그러면은 이쪽이 이제 또 G였어요. 네. G 대 R은 네. L 대 RC. 네. 이제 이쪽도 있겠네요. 네. 요거 X 대 R은 네. L 대 RA. 아, 네. 이렇게요. 다 구할 수가 있겠네.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으로 다 더해버려. 변변 싸그리 다 더해버려. 어떻게 됩니까? 근데 x 플러스 y 플러스 g. L이 공통이네요? 네. 아까 이 L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같았는데? 네. 무슨 말이지 그러면? 지워줘.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슨 식이 나오니? 방저번, 반지름, 역수의 합들이 내저번의 반지름과 역수와 똑같네요. 네. 그쵸? 당연하죠. 내저번보다 방저번의 반지름이 짧은 놈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쵸? 네. 그럼 이런 식들은 상당히 우리한테 유용한 식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또 제한도 생겨요. 산술기압형을 때리면. 그쵸? 이 중에 크고 작은 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쵸? 네. 그래서 내저번과 방저번 사이의 관계에 부등식이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뭐 어찌됐든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자는 얘기야. A, B, C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그치? 쪼개서 접선 길이들로 이용해서, 그쵸? 어떻게 잘 쪼개느냐, 효과적으로.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돼요. 얼핏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이 있대요. 그쵸? 거기서 P에서 이것도 뭐 결국은 수선의 발 내리는 걸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쵸? P를 기준으로 해서 각국 지점을 이어갖고 다 쪼개버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맞아요. 무슨 말이죠? 각 변의 XYZ 값을 잡아서요. 그쵸? 잡긴 잡는데 X는 BC의 1대2 분점이고요. Y는 CA의 3대2 분점이고요. G는 AB의 1대3 분점이래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 X점을 1대2 분점이니까 요쯤 3대2 분점이니까 이쯤 그리고 1대3이네요. 그럼 우리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 놀아도 돼요. 얘가 1대2잖아? 그럼 이 길이 A,
이 길이 3A. 미친. 2A. 맞죠? 그러면 이 길이는 3B. 이 길이는 2B? 네. 이 길이는 C. 이 길이는 3C? 네. 그럼 여기서 BXG 넓이 어떨까요? BXG? D요? B. BX. BXG 넓이는 전체의 전체 ABC 넓이의 3분의 1이랑 4분의 3을 4분의 1. 4분의 1 나와요? 네. 얘는 뭐 CXY는 어려운가요? 5분의 2랑 4분의 2. 10분의 1. 어느 게 5분의 2야? 네. CXY가. CXY요? 그건 안 보네. 3분의 2랑 5분의 3이니까 5분의 2. 5분의 2 전체. 네. 그러면 또 AYG는 저게 10분의 2. 그러면 이 상황이 요게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다라는 건 너무나 나오죠. 간단해지겠네요. 네. 여기는 응? 아니. 그래요. 방금처럼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풀었을까라는 궁금함을 꼭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푼 방법하고 여기서 푼 방법이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최바이점님? 안 했나요? 제가 그래 나온다고 하고. 그래요? 도형에서 체바이 정리하고 메넬라우스 정리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료가 응? 재료는 같은 얘기인데 별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체바이 정리하고 메넬라우스 정리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도형에서 가계이등분선 있죠?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있죠? 그만큼 흔히 많이 쓰이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이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이제 벡터 얘기가 되는데요. 그 벡터 얘기인데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벡터를 막 공부하다가 벡터가 어렵다 느껴지면 체바이 정리를 처리해도 아무런 달라짐은 없어요. 사실은. 그 지오제브라의 화살표이. 그 벡터예요. 자, 체바이 정리. 벡터는 점으로는 벡터는 위치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치 변화. 벡터 변화로. 자, 체바이 정리가 얼마 안 내려가서 바로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그 밑에 바로 메넬라우스정리 있네요. 그쵸? 무슨 말일까요? AD, BE, CF는 공점선. AD도 선이죠. BE도 선이고. 같은 점을 공유하는 선? 맞아요. 한 점에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는 한 점에서 만난대요. 한 점에서 만나면 이런 성질이 있다네. 그냥? 근데 이 얘기는 별 얘기 아니에요, 사실. 자, 어찌됐든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내부에 점 P 하나 찍고요. AP를 이어서 BCY 교점 D. 네. BP를 이어서 CAY 교점 E. 네. CP를 이어서 ABY 교점 F. 네.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DEF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식이 이상해져요? 그럼 중요한 건 어찌됐든 AD, BCF는 공점선입니다. 선은 선인데 다 한 점 P에서 만난다. 한 점을 공유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이런 성질이 성립한대요. 이쪽으로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하든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하든 어차피 똑같이 그러니까 넓이로 접근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봐봐. 삼각형을 뜯어버렸어. PAB와 PBC와 네. PCA로 뜯어버렸는데, 그치? 이 삼각형 넓이를 S1, S2, S3 이렇게 해보자 이거지. 이름을 붙였어요. 그쵸? 이름을 붙였는데 봐봐. S1하고 S2 있잖아. 네. S1하고 S2는 지금 PC를 공통 밑변으로 해요. 네. 맞다니까. 밑변이 똑같으니까 높이의 B가 뭐야? 네. 넓이의 B가 돼버려. 네. 밑변이 같기 때문에. 결국에 경우에 따라서 또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두 삼각형이 높이가 같으면 넓이의 B가 밑변의 길이의 B가 넓이의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리는 게 뭐냐면은 특수한 경우죠.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거나 밑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면, 그쵸? 밑변이 같으면 높이의 B가 그대로 넓이의 B가 되고요. 그쵸? 높이가 같으면 밑변의 길이의 B가 그대로 넓이의 B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S1과 S2에 대해서, 그죠? PC가 공통 밑변이기 때문에 높이의 비율이 그대로 넓이의 비율이 돼요. 근데 이 높이의 비율이라는 건 결국 AF와 BF의 비율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AF와 FB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S1 넓이 대 S2 넓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BD 대 DC도 어때요? AP를 공통 밑변으로 하는 S3와, 그쵸? S1의 넓이의 B에 대한 얘기로, 그쵸? 해석을 해버리면, 그쵸? 마찬가지가 되면서 어차피 똑같은 넓이들에 대한 약분에 의해서 1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다 좋은데 이거 무슨 말이야? 각? 최고의 정리? 어차피 우리가 넓이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했잖아. 넓이,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도 돼요. 원래 이 각 A, 각 B, 각 C에 대해서요, 그쵸? 이런 공점선들이 생겼어요, 그쵸? 그러면 요걸 알파라고 해요. 요 각을. 요걸 베타라고 하고요. 요 각을 감마라고 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두 변의 길이하고, 그쵸? 사이 낀 각의 사인값 알면 어때요? 넓이 알 수 있어요, 그쵸? 그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높이가 똑같으니까 사인값은 맞아요. 그러니까 PAB 넓이를 우리는 S3죠? PAB 넓이를 요 길이하고 요 길이 C, 그쵸? 그 다음 그 사이각은 알파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CP 사인 알파.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요 길이 BP하고 그 다음에 요 C.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B 빼기 베타가 돼요.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요 식이 어차피 성립하잖아 항상? 그럼 이 분자에는 전부 다 뭐야? 알파, 베타, 감마를 쓰는 식을 써버려. 맞죠? 그 다음에 뭐야? 요 분모에는 다 뭐야? 요 알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알파, B 마이너스 베타, C 마이너스 감마를 각을 쓰는 삼각형을 넓이를 구사해. 그러면 1이니까 같다. 왜? 2분의 1 다 필요 없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죠? 집어넣으면 CP 이런 거 다 어차피 A, B, C도 약분이 되고 PQR도 약분이 되면서 결국은 이게 바로 뭐다? 각체바의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넓이의 비에 대한 얘기를 길이의 비로 바꿨는데요. 얘는 넓이에 대한 그
B에 대한 얘기를 여기 사인, 각에 대한 사인 값으로 표현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이해되죠? 어찌됐든 넓이의 비를 길이의 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 넓이의 비를 각에 대한 사인 값. 오케이? 나온 김에 메넬라우스 정리 해버릴까요? 그쵸? 왜냐면 재밌는 게 메넬라우스 정리도 이식 형태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제로분의 정리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디 갔지? 응? 이제 아까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 점이 꼭 삼각형 내부의 점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 바깥으로 나가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이게 또 성립하잖아? 그러면 이 직선들은 또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요. 역도 성립해요. 그렇게 쭉 아니야. 어떤 명제에 대해서요, P면 Q에다가 참이라고 해서 Q면 P에다가 참자라는 보장은 없는데, 이 경우에는 P면 Q에다가 참인데 Q면 P에다도 참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의미. 정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맞아요. 조건 자체가 까다로움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은.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말과, 그죠? 이 말이 전혀 다르지 않은 같은 정확한, 그죠? 같은 개념을 얘기하는 같은 의미의 표현.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랑 J 코사인 정리였나? 동치입니다. 메넬라우스 정리는 공점선이 아니고 공선점이네. 점들이죠? 아까 한 직선에 있는. 맞아요. DEF가 무조건 일직선상의 점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DEF가 일직선상의 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쵸? 이게 또 성립한대요. 이 식 아까 식하고 다른가? 완전 똑같은데? 그치?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제 결국은,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D가 항상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BC 있죠? BC나 BC 연장선상에 있는 점이 D가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움직여. 얘가 이렇게 움직여.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삼각형을 꼭 커팅하는 선이 아니라, 그치? 삼각형 연장선을 커팅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잘 성립하더라 이거죠. 여기 각각의 수선의 발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평행선을 만들기 위해서 구사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명을 좀 다르게 해도 돼요. 오케이? 여기서 굳이 수선의 발을 내릴 게 아니고 C에서, 그쵸? C에서 이 선에 평행하게 이렇게 꺼도 뭐다? 닮음은 충분히 생깁니다.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이고, 그쵸? 또 요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이 또 닮음이기 때문에 같은 결론에 도달하죠. 그럼 뭐 어찌됐든 이거는 AF 대 FB를, 그죠?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AF 대 FB를 HA 대 HB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쵸? 그 다음에 BD 대 DC를, 그죠? HB 대 HC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CE 대 EA를요, 그쵸? HC 대 HE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기 끝이죠. 이 메넬라우스 정리하고 체바의 정리는요, 재밌는 게 이런 생각해봐.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뭐가 될까요? 서로 다른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이 직선을 결정해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 뭘 결정할까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 뭘 결정해? 공간에서.
한 점을 결정해. 평면에서. 평면에서.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 한 개의 점을 결정하고 같지 않은 두 점이 한 직선을 결정해. 이거 뒤바꾸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점이 직선이 되고 직선이 점이 되면 두 점이 직선. 두 선이 직선? 두 직선이 점을 그렇지. 똑같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고 이해해도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쌍대라는 말을 배우게 될 텐데 쌍대 들어본 적 없나? 있을 텐데. 그게 그건지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정다면체 어때요?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응? 정다면체가 몇 가지? 정다면체. 4가지. 응? 5가지가 나와요. 정다면체 5가지가 나오는데 정육면체 있죠? 네. 면이 몇 개고 꼭지점이 몇 개죠? 6개고 꼭지점이 8개. 근데 그 맞아요. 면이 점으로 바뀌고요. 네, 맞아요. 점이 면으로 바뀌어. 뭐가 돼요? 정팔면체. 그게 서로 쌍대다면체예요. 서로 뒤바뀌는 거예요. 입장이 오브젝트들의 자체가. 정 12면체랑 정 20면체. 맞아요. 서로 꼭지점과 면이 서로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나. 지금 뭐가 똑같아? 모서리가 똑같아. 응? 모서리 개수가 똑같아. 맞죠? 모서리 개수는 똑같죠. 모서리 개수는 세분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생각해봐. 정 12면체는 오각형이 몇 개야? 오각형이 3개나 삼각형이 2개. 응? 뭐라고? 네? 정 12면체. 네. 오각형이 몇 개야? 그거요? 12개. 12개예요. 근데 걔들 다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봐. 60개. 근데 모서리는 변과 변 2개가 만나서 하나가 돼요. 30. 맞아요. 그러면 20면체는? 삼각형이 12개. 아니 20개인 거랑 오각형이 12개인 거랑. 그럴 수밖에 없죠. 한 꼭지점에 보이는 게 오각형 3개. 삼각형 5개. 그리고 모서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변 2개가 만나서 하나의 모서리를 결정합니다. 네. 그것만 잘 생각하면 되죠. 자, 이것도 여기 그대로 성립 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점선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는 공선전 얘기가 나오고. 선이랑 점이랑. 오케이. 여기서도 넓이 얘기에 대한 얘기로, 그쵸? 다 끝내버렸어요. 가비이야. 한마디로 넓이의 비를 길이의 비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들. 여기 뭔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체발이 정리문부터 메릴하우스의 정리라는 것과 함께 등장하는데 사형기하학에서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삼각형이 연관된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거나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거나 하는 내용에 자주 등장한 정리이다. 유용하다는 측면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체바의 정리는 아주 많은 방법으로 증명이 되는데 그러므로 한 가지 모두 재미있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일을 갖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사형이 뭐죠? 그림자. 맞아요. 빛을 쏘면 그림자가 생겨요. 그쵸? 근데 그게 왜 기하학이야? 응? 사형이 뭐야? 닮음도 어떻게 보면 사형 아닙니까? 그림자는 그렇지. 그렇지. 그림자예요. 근데 이제 사형 중에서도 특이한 경우가 있죠. 정사형. 정사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림자가 생기는 면에 무조건 빛을 어떻게 쏴야 돼? 수직. 수직으로 쐈을 때의 그림자를 특별히 정사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원래 오브젝트 길이보다 길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비스듬하게 써봐 어떻게 되겠어? 충분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사인값, 코사인값이 절대값을 1 못 넣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정사형 개념이라서. 오케이? 아, 음. 근데 어차피 그냥 빗변분의 어쩌고 빗변이 제일 길어서 그런 거 있지 않아? 아니죠. 빗변이 아니라 이런 선일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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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그런 사형마저도 정사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림자가 길어지잖아? 그림자가 길어지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빛이 이렇게 비쳐. 그죠? 네. 그럼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거기다 대는 수직으로 빵 잘라버리는 거지. 수직으로 빵 잘라버리면 여기 문체가 이거였다면. 그쵸? 맞죠? 이 문체에 대한, 이 면에 대한 정사형 개념이 이거니까.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또 그림자 길어지겠죠? 그럼 이거의 또 정사형이 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수직인 면으로 커팅해서 사형인 경우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수직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이건 어때요? 그건 그냥 정사각형 그려가지고 때리는 거죠. 단순하죠? 아니요.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슬라이딩? 뒤집고 빼고 하는 대충 봐서는 대충 보면 안 돼요. 대충 봐서는 안 되죠. 흰색이서 얼굴 바닥이요? 왜 같을까요? 스타워스 아니야. 수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려진 정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아주 기댈 만한 내용들이 아주 많다는 건데요. 간단하게. 봐봐. 아니 이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다르겠어? 아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쵸? 색칠된 두 영역 중에 어디가 더 유명하냐고요? 당연히 같은 거 아니에요? 같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 직사각형 지보다는 두 개의 넓이가 같잖아요? 그래 이게 같아. 근데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그렇지. 저것도 같고 빼면 또 같잖아요. 그렇지. 그런 논리가 아주 깔끔하죠. 자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치. 정삼각형 내부에 한 점 P를 찍고요. P에서 세변에 내린 수선의 길이. 오. 수식. 수심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아무 점이기 때문에 내부의 임의의 점이라서 그냥 좀만 쉬었다 하죠.